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이 현지 시간으로 4월 22일 SEC의 브리핑에 대한 반박문과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 구제책에 사용되었던 전문가 증인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사실 아실 겁니다. 전문가 증인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던 이유는 SEC가 해당 전문가 자료를 통해서 리플이 특정 기관 판매자에게 재정적 손해를 끼쳤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 액수 산정에 해당 자료를 통해서 참고를 하고 또한 미국 내에서의 사업 영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리플은 해당 전문가 증인 자료는 발견 단계의 타임라인을 지나서 제출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리플 측이 반박 및 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리플의 요청서에 대해서 사라 넷번 판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리플 측이 제출한 해당 자료 삭제 요청에 대해서 SEC가 4월 29일까지 답변을 해야만 하고 리플은 이런 SEC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워킹데이, 즉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내에 다시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SEC는 현재 이 자료를 전문가 증인 자료가 아니라 단지 요약 증인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 증인 자료라고 하면 리플의 주장대로 발견 당시 해당 자료를 제시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 여부를 판사가 판단했어야 하고 만약에 적절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리플은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SEC는 지금 이 자료를 요약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렇게 구제책 단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EC가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할 답변서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전문가 증인 자료가 아니라 서머리 자료라고 설명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록 리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가 증인 자료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사라 넷번 판사와 토레스 판사가 이 자료를 삭제하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과거에 리플과 SEC 소송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라 넷번 판사가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보존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월 29일까지 해당 증인 자료 삭제 요청에 대한 SEC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요. 5월 2일까지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5월 6일에는 리플이 제출했었던 SEC가 준비한 구제책 반박문에 대해서 SEC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니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방송에서 리플이 지난 7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이후에 미국 내 기관대상 ODL 사업에 있어서는 XRP를 사용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연말 스테이블 코인 출시 이유도 미국 내 ODL 사업과 관련해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배경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표 이후에 XRP가 쓸모 없어진다는 루머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XRP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슈워츠의 부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다른 이점이 없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XRP 결제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XRP 사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장벽을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한 만큼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의 역량으로 미국 내에서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좋게 말하면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의 발표처럼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리플이 미국 내에서 XRP를 통해서 ODL 사업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XRP를 당연히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막은 진행 상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가 SEC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컨센시스는 SEC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며 공정성에 대한 헌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컨센시스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2022년부터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컨센시스가 SEC로부터 메타마스크 월렛과 관련해서 웰시 노티스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서 컨센시스가 SEC에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LO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CFTC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SEC도 인정해야 한다. SEC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맞서 싸워준 컨센시스에 감사를 표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XRP 상장 폐지 건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빌 모건 변호사는 SEC의 이더리움 관련 권력 장악 시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도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인베이스에 이유 있는 컨센서스 지지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컨센서스의 SEC 기소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한 전문가는 ICO 50% 이상이었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컨센서스가 SEC를 기소하면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라고 부정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에 대한 SEC 제재가 시작이 된다면 시총 2위의 암호화폐인 만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프리패스를 생각하면 현재 이더리움 상황이 고소할지 모르지만 더 큰 그림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더리움 역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다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